근로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않았나요? 2025 근로장려금 완전 정복 어버이 알림이.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남는 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오늘은 일하는 분들의 실질소득을 직접 밀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깊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까지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버이 알림이와 함께합니다. 오늘 구성은 제도 개요, 가구 판정, 소득 재산 요건, 신청 일정 방법, 지급 감액 규정, 자주 묻는 사례, 실전 체크리스트 순서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모두 다룹니다. 제도 개요 왜 주나?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보유가구이며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보조하는 제도로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함께 적용되는 핵심 포인트도 곁들입니다. 가구 판정, 단독 혹벌이 맞벌이, 장려금 판단의 첫 단추는 가구 유형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혹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판정은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보며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변동은 증빙과 함께 반영합니다. TIP 맞벌이 여부는 총급여 등 기준입니다. 근로사업 종교인 총소득과 다릅니다. 뒤에서 비교합니다. 소득 요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판정하고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소득 부부 합산 근로 사업 총수입 조정률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총급여액 등 부부 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 지급액 산정과 맞벌이 판정의 활용. 비과세 소득과 일부 특수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총소득 판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지만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2025년 정기신청 총소득 기준 금액 부부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혹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따라서 총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무엇을 포함하나? 재산 요건은 기준일 현재의 2024년 귀속 정기 신청은 보통 2024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 전세권, 회원권, 일반 자동차 시가 표준액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첫째,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정 재산 범위에 있으면 산정된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 앤드 지급 제한. 감액 규정은 꼭 기억하세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액 구조, 최대 지급액과 구간 개념.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에 따라 상승 구간, 고정 구간, 감소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구간별 산식 적용. 최대 지급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정확한 산정은 홈택스 모의 계산 또는 실제 신고 시 시스템 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조 이해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청 시기. 정기 vs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 95% 감액 유의.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2025년 상반기 소득 신청 9월 1일, 9월 15일, 지급 통상 12월경 2025년 하반기 소득 신청 2026년 3월 1일, 3월 16일, 지급 통상 다음 6월경. 정기와 반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기를 이미 신청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산시 차액 반영.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대리 신청, 자동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1. ARS 1544-9944 안내문 수신시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 금연 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에서 신청.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 입력 신청으로 세대원 소득자료 확인 후 진행. 3. 인터넷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통신사 알림 문자 내 버튼으로 바로 신청. 4. 신청대리 상담센터 안내 대상자 동해 시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추가로 자동 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TIP 환급 계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계좌 오류번호 변경은 지급 지연의 주범. 심사 지급 언제 어떻게 받나 접수 심사 결정 지급. 정기 신청은 보통 8월 말부터 9월 말 사이 결정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12월,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 전후 지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급 방식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며 체납이 있으면 일부 충당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처리 단계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사례 Q&A. Q1. 프리랜서 인정 용역 또는 플랫폼 일감 수입이 있어요. 가능한지요? A. 사업소득 원천 징수 대상 포함으로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총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임대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A. 임대소득은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Q3.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었습니다. A. 해당 연도 말일 기준 가구 판정에 반영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Q4. 재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예요. 산정액이 줄어드나요? A. 내 재산 합계액이 1.7억 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5월에 못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에 마치세요. Q6.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 공제는 같이 받나요? A. 중복 신청 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케이스별 유불리를 비교하세요. Q7. 체납이 있는데요. A. 환급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 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가구 유형 정확히 판정, 단독 헛벌이 맞벌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구분의 수치 확인, 재산 합계 산정,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포함, 부채 차감 없음, 재산 1.7억 이상이면 감액 50% 고려한 기대액 추정, 정기 BS 반기 전략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6월 2일, 기한 후 6월 3일부터 12월 1일 캘린더 등록, 환급계좌 연락처 최신화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 확인,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대리 신청 활용 플랜, 자녀세 공제 BS 자녀 장려금 중복 시 차감 규칙 확인, 체납 여부 충당 가능성 확인, 근로장려금은 아는 만큼 더 받는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구 판정, 소득 재산 요건, 일정 감액 규정까지 핵심을 정리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웃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